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시골집, 촌집입니다. 싸다고 해서 건물만 혹은 땅만, 지분만 파는 게 아니라 전체 땅하고 건물 다 포함이고 맹지도 아닙니다. 2m 도로에 잘 붙어 있는 흔한 시골집인데요. 땅 133평에 건물 45평으로 세월의 흔적이 보이긴 하지만 매우 저렴한 가격에 시골집 찾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집의 정보가 궁금하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, 이사장입니다. 오늘은 굉장히 싼 시골집을 볼 건데요. 사실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번 5월경이죠. 올해 5월이니까 대략 한 4개월 전에 그 경매가 진행이 되고 2천만원 정도에 낙찰이 됐다가 이번에 다시 유찰이 돼서 1천만원대까지 내려온 아주 저렴해진 시골집입니다. 그래서 보다시피 제가 앞서서도 얘기한 것처럼 뭐 땅만 파는 거 아니냐, 건물만 파는 거 아니냐, 혹은 이제 지분 아니냐, 혹은 뭐 맹지 아니냐,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보는 것처럼 저렇게 도로 2m 도로에 잘 붙어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비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본체 외에도 저렇게 창고로, 여기가 이제 창고로 쓸 수 있는 창고도 해서 땅이 이제 한 133평. 근데 이제 땅은 대부분 이렇게 세면으로 되어 있습니다.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고, 그리고 건물은 45평으로 창고 본체를 빼고 이제 창고도 해서 이제 총 45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빈집이긴 한데요.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고로 되어 있고, 옛날 시골집 보면 스레트 지붕으로 저렇게 벽돌로 마감한 외장재로 해서 이렇게 이제 창고 겸 축사나 염소나 소를 키울 수 있는 이런 창고가 좀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옆에 본체 옆에 창고가 이렇게 있었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현장 오셔갖고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도 본체 외에 별채 창고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스레트 지붕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본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스레트 지붕이고 해서 약간 보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. 본체는 벽돌집이긴 한데요. 그 강판, 검은색 간판 지붕으로 최근에 보수를 한 것 같더라고요.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창고로 쓴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. 좀 그러니까 이제 버릴 것도 좀 있고 거의 뭐 쓸 것은 없어 보이지만 좀 정리를 하고 개보수를 하면 충분하게 쓸만하지 않을까 싶어요. 가격이 뭐 1천만원대니까요. 그래서 이제 한번 매각이 됐다가 유차 그 미납이 되고 됐잖아요. 근데 어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낙찰받고 물어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. 이따가 이제 임차인 현황이나 권리 분석을 같이 볼 텐데요.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추정상 제가 추정하기로는 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. 요거는 이제 기름통이죠, 보일러.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냥 이제 기름 보일러로,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 같은데 기름 보일러로 좀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. 그리고 본체 옆에는 이제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샌드위치 판넬이네요, 옆에.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시골집이라 거의 지은지 뭐 대략적으로 봐도 한 4, 50년 돼 보입니다.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볼 텐데요. 근데 좀 오래됐어요. 그래도 이렇게 주변 정리하고 마당도 콘크리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. 여기도 이제 상수도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수도가 외부로 빠져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,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벽돌 집이고,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본체가 먼저 여기를 볼까요? 이 전기 그 계량기가 두 개 있죠. 그래서 농업용 전기랑 일반 전기랑 따로 분리가 돼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, 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. 계량기가 두 개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본체는 일반, 별체는 농업용,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닐까. 그리고 본체는 하이샤시로 창문이 저게 원래 창문은 아닐 겁니다. 근데 저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그래도 내부가 어느 정도 좀 수리가 돼 있나. 그리고 이 본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강판 지붕으로 색깔이 좀 진하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
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 전에 좀 보수를 했지 않나 뭐 그렇게 추정이 되고.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요게 원래 그 추출입문이 저기 보이죠? 저기가 원래 그 본래 집의 문일 겁니다. 근데 이제 거기 본체 추출입문은 따로 수리를 안 하고 이렇게 그 창틀 샤시만 저렇게 돼 있었어요. 옆에 냉장고는 있는데 뭐 창고식으로 쓰는 것 같고, 여기는 이제 장독대. 그리고 이 본체 이따가 이제 위에서 본 모습도 볼 텐데요. 그 땅의 경계면도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보는 뭐 그런 그 프라이버시나 담벼락이 좀 길게 돼 있거든요. 그렇게 볼 수가 있고, 마찬가지로 원래 이제 단층 슬라브 지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좀 마감이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슬라브 지붕이긴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슬라브 지붕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강판 지붕이고 옛날 시골집을 좀 개보수를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안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기자기야. 평수도 그렇게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. 땅이 거의 한 133평이니까요. 그래서 보시면 집노랑 저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죠. 저기 이제 2m 도로에 접해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싸게, 그러니까 이제 1000만원대로 정말 거의 공짜죠. 요 정도의 싼 집을 찾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. 먼저 매각 대상을 보면요, 땅은 한 필지입니다. 지목은 대지고 계획관리지역이고요, 자연 취락지구, 가축,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. 그래서 땅은 한 133평이고요. 그래서 지금 공시지가는 한 6만원 정도 잡혔네요. 그리고 감정이 한 18만원 정도 평당. 그래서 감정가가 2,400만원 정도가 이 본건의 감정가입니다. 건물은 이제 판넬 슬래트 지붕은 목조 슬래트 지붕, 뭐 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건물값은 거의 안 쳐주긴 했는데 본체가 거의 한 2천만원 정도 잡아줬고, 뭐 보일러실, 그다음에 뭐 창고 이렇게 했는데요. 총 여튼 이제 5,100만원이 감정이 됐습니다. 그랬다가 지금 현재 가격까지 떨어진 거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5,100에서 절반 이하입니다. 그죠? 1,700만원까지, 1,000만원대까지도 저렴해졌고, 그래서 땅하고 건물 이렇게 이제 잘 볼 수가 있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지적들을 보면요, 이렇게 생겼어요. 땅 모양도 번듯한 직사각형은 아니지만요, 여기 도로 보시면 노란색이 도로거든요. 그죠? 여기가 한 2에서 3m 정도 되는 도로고, 여기는 폭이 좀 더 커요. 한 4에서 5m 정도. 그래서 이제 본체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 창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. 건물 평면들은 보면 이게 본체죠. 나머지는 뭐 창고. 근데 이제 본체에 대해서 방 몇 개인지 뭐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고요.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면은 매각이 지금 보면은 결정일 6월이네요. 6월 2일날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됐는데 7월이 이제 잔금 납부 기한인데 이 날짜를 지났죠. 그러니까는 지금 최저가가 이때 그 3,500이었을 때 보증금이 이제 350 정도였을 겁니다. 10%니까 보통은. 그래서 이 350만원 보증금을 띈 거죠. 그래서 그냥 미납을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됐고,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한 번 더 그 유찰이 돼갖고 1,700만원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이제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.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미납이 사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지금 권리상 문제도 없고 딱히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. 맹지도 아니고 땅만 뭐 지분도 아닌데, 이 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납이 된 거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옛날 시골집이잖아요. 그래서 개보수 할 게 좀 많을 것 같다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좀 미납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은 저는 이보다 더 심한 거를 많이 낙찰받고 수리도 해보고, 작게는 수천만원, 많게는 수억까지 벌어본 경험이 있거든요. 근데 사실상 아무리 험한 집을 그 낙찰받고 하더라도 수리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. 생각보다. 그죠? 예전에 제가 영상 좀 찍어 놓은 거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. 거기서 수리비가 많이 안 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것도 뭐 노하우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된 것 같은데 크게 뭐 문제는 없으니까. 그래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죠. 그러니까 빈집이에요. 요 같은 경우는 그냥 명도만 하면 돼요. 명도 할 것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낙찰받고
살면 되는 거죠. 수리하고 뭐 보시는 것처럼 뭐 그죠? 딱히 매각 물건 명세서나 임차인 현황에 뭐 문제되는 건 없다. 그래서 이게 좀 싼 거냐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을 좀 보니까요. 지금 보면은 다 오래된 요런 시골집이에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천만원. 근데 땅이 좀 크죠. 한 432, 한 400평. 건물이 한 20평 정도 되는 거고, 얘는 한 1억 5천 정도. 그 다음에 얘도 1억 5천 정도. 근데 땅이 좀 크네요. 432, 400평. 한 25평 정도 되는 것 같고, 얘도 한 2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, 얘도 20평. 근데 1000만원대는 아예 없죠. 그죠? 이런 것만 보더라도, 물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주인이 허가로 내놓은 거죠. 실제 거래는 이 동네가 그 시골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뭐 자주 일어나는 동네가 아니라서 알 수는 없습니다. 그래도 이 상대적인 가격대를 보면 상당히 싸다. 자,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돼 있고, 이쪽이 이제 남쪽, 이쪽이 동쪽. 그리고 이런 그 산으로 들산으로 임야겠죠. 들러 쌓여 있고, 그래서 이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또 정남향입니다. 그죠? 남향의 시골집으로. 그래서 이것도 장점이 되겠고요.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거의 뭐 주택들이 좀 있고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, 버스 정류장도 가까이 좀 있습니다. 여기가 이제 주도로거든요. 이렇게 주도로. 여기 뭐 저수지 같은 게 좀 있는데, 요거는 좀 못 찍었어요. 여기도 좀 괜찮아 보였는데, 그래서 이 본건이 여기 있고, 버스 정류장까지는 400m. 400m면 뭐 걸어갈만 하죠. 차로는 뭐 금방 1분 정도 가니까. 그래서 이렇게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. 면내가 면내가 무엇보다도 가깝습니다. 이 본건이거든요. 아까 주도로 여기 있었죠. 면내가 6분. 키로수로 따지면 3km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는 시골 생활 하면서 뭐 장 보거나 은행 들리거나 뭐 그러기에는 나쁘지 않다. 그리고 여기는 이 서해안고속도로 보이시나요? 이 줄포 IC인데 본건이 여기 있고, 그래서 서해안 그 고속도로 이용하는 데가 한 14분. 키로수로 따지면 9km니까 고속도로로 이제 외곽으로 빠지기 쉽단 말이라는 거죠. 자, 시내도 그리 멀지 않습니다. 본건이 여기 있고, 여기가 이제 시내 군청이거든요. 군청도 21분. 키로수로 따지면 13km 정도밖에 안 돼요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. 근데 뭐 아무리 오래된 그 시골집이고 그 지방이다가 하더라도,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골에도 도로나 전기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은 없습니다. 여기 있고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전북 부안의 변산반도가 좀 유명하죠. 그래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해안 고속도로와 이렇게 지나가고요. 그래서 위쪽으로는 군산이 있고요. 김제, 정읍, 고창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서해안 타고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있고요. 자,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, 본건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큰 장점이 가격입니다. 그죠? 지금 1700만원대니까 거의 뭐 죽는 거죠. 이런 거 같은 경우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임차인 낙찰받고 물어줄 돈도 없고, 맹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도로에 접해 있고,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남향집이다. 물론 네 번째로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수리비, 이제 안 해본 분들은 좀 걱정이 듭니다. 그래서 수리비 부담이 좀 있다라는 거. 명도도 쉽죠. 빈집이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,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쪽에 좀 그 관심 있는 지역이, 본인만의 지역이 있겠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쪽을 보고 계신 관심 지역이라고 하면은 싼 값에 사두는 것도 괜찮죠.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리를 좀씩 해보거나 아니면 업체를 좀 맡겨보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싸니까, 이런 거 같은 게 뭐 대출도 크게 상관없이 1700이면은, 물론 이게 최저가예요. 여기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. 1750이니까 이때부터 경쟁 입찰입니다. 그러니까 누가 난 1750에 넣었어요. 누가 1800에 넣었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. 혹은 누가 2000에 넣었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의 경쟁 입찰이니까 한번 그렇게 이제 경쟁 입찰이니까, 경매니까 한번 그렇게 좀 챙겨 보시고, 그래서 일단 또 한 가지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, 실거주도 있겠지만
평수도 아담하잖아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단기 임대나 요새 한 달 살이 되게 많아요. 그죠? 왜냐면 시골이라는 텃세 때문에 쉽게 시골집을 사질 못합니다. 아, 텃세 있으면 어떡하지? 그죠? 그래서 이제 한 달 살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임대를 놔도 되고, 왜냐면 여기는 바로 옆에 그 교통편이 좋잖아요. 면내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국립공원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 달 살기 할 때는 그 입지를 좀 잘 봐야 되는데 놀러 갈 곳이 많아야 돼요. 보통 이제 한 달 살이 하면은 특징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. 그 교통편이 좀 괜찮아야 되고, 여튼 어떤 주거 목적도 있지만 놀러 온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야 되고 좀 볼거리가 있어야지 한 달 살이를 하지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꾸며봐도 괜찮을 것 같고,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자금적인 거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사서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 수리비 다 포함해서 뭐 한 3에서 한 4천만 원, 그래 5천만 원 들었다고 쳐보죠. 사갖고 수리까지 해서 완전 깔끔하게 해갖고, 제 생각으로는 요거 수리하는데 제가 하면은 한 1,500 요 정도면 떡을 칠 것 같아요. 많이 들어가면 2천, 그죠? 그래서 뭐 진짜 이쁘게 꾸며서 이제 5,100만 원이 들어갔다 쳐볼까요?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다 들어간 거죠. 그러면 이거를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보통 50에서 한 60% 정도 나와요. 그러면은 여기서 또 돈을 빼서 3천만 원이든 2천만 원 빼갖고 이걸 또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럼 이 대출 이자는 어떡하냐? 임대로 돌리면 돼요. 아까 한 달 살이나 기타 용도로. 그래서 이런 집을 하나 더 사면 되죠. 이 1,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. 그죠?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 된다. 자금 운영법까지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챙겨 보시고요. 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